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 간부 채용 설명회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김인하 대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국방뉴스 아나운서이자 기자로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군 간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 조금 알고 싶은데, 지금 앞에 여기 노란색 머리 하신 분, 네, 맞아요. 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설명에 참석하셨나요? 군무원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여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군무원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앞에 계신 분은요? 군무원에 관심 있으셨고요. 동일합니까? 사실 좀 오늘 설명드릴 초점은 군 간부에 조금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모두가 다 군인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이라는 조직은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대비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거죠. 특히나 군 간부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가 여러분들이 군 간부가 되기 전에, 그리고 또 혹은 군무원, 이 국방계에 종사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 교수가 발표한 골든서클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직업을 결정하거나 어떤 거를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의 구조에 맞춰서 자신이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왓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그것이 됐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이먼 사이넥 교수가 계속 연구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먼저 Y를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How, What 순서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What에 가려져서 왜 이걸 내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되고 싶은지, 이 공직박람회에 오셔서 왜 내가 공직자가 되고 싶은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공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나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공직자들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 부분에서 왜 군인을 하면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죠.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납세의 의무와 비슷할 정도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방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모두에게 의무가 되는 건데요. 이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건데, 군 간부가 되면 이 국방의 의무도 동일하게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군 간부로 복무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거. 이게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서, 다른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공직자가 돼야 하는 환경과 조금 다르게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병으로 가서 복무해야 될 시간을 간부로 복무하면서 충분히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이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공무원증을 가지고 다니지만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그리고 공무원보다도 조금 더 나은 복지도 있습니다. 연금제도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복지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군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에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에 항상 부딪힐 겁니다. 일이라는 게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서도 항상 그런 한계에는 부딪힐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이걸 해서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직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한국사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반만년 역사 동안 이 한반도라는 이 지형 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동일한 이유로 패망했습니다. 네, 정치가 황폐화되기 시작하면서 부정부패 그리고 결국 안보가 붕괴되면서 외침을 받아서 망했었죠. 네, 그런 어떤 반복적인 역사 중에서도 반만년 역사 중에 사실 저는 제가 수혜받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경제력과 지금 정도의 국방력을 갖춘 가운데 제가 지금 이 한반도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자부심인데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정말 강한 나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국가의 안보를 일임하고 있다는 거 언젠가 역사적인 숙명처럼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 국가의 패망 그런데 그 중심에 제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제가 그 부분에서 일임해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 관련 군 간부 혹은 군무원이 되셔서 만약 그 공직을 수행하신다면 뭐 일이야 아주 작은 어떤 사소한 일일지라도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결국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꼭 대한민국의 존망과 가장 직결된 부분에서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왜 군인이 됐느냐 여러분들이 왜 내가 군인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으로서의 전문성입니다. 군의 가장 큰 전문성은 이 군사 지식이란 부분인데 누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기도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군 안에 들어와서 군사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쌓아간다라는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서 이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더십 부분에서 군 간부만큼 많은 인원을 통솔하거나 리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보통 대학교를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통상적인 보병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리드하게 돼 있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한 3년차, 4년차의 중대장이라는 계급이 되면 100명 이상. 네. 나중에 대대장이 되면 500명,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00명, 뭐 수만 명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군인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 간부가 되었다가 그 군 간부를 마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리더십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는데 군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가 있는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가지 지금 말씀하셨죠?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핫팩 하나 선물로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세요. 예, 제가 뭐 몇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군용 핫팩 끝내주거든요. 예, 꼭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꼭 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준비해온 만큼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이따가 질의응답하 내려가서 하나 드릴게요. 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나이 보셨나요? 네, 대부분 육군 부대들이 했지만 해군하고 해병대도 나왔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게 보면 지상에서 싸우는 지상전을 담당하고 있는 육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육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양, 바다를 담당하고 있는 게 해군,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게 공군. 그리고 여기와 별개로 사실 해군과 동일한 해군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대, 해병대가 있죠. 유사시에 적진으로 상륙해서 들어가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해병대가 있습니다.
먼저 육군 간부에 대해서 육군 간부 모집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군 간부 모집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군 장교 혹은 부사관들을 뽑는 제도들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육군 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뒤에 다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이 계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던 뭐 스페셜 포스나 뭐 이런 게임들이 뭐 이런 국민들의 이해를 상당히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계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교와 부사관, 그러니까 사관하고 부사관으로 나눠지는데 이 사관은 보통 장교라고 부르죠. 이 장교의 계급에는 이 아래쪽부터 위자가 붙은 대중소, 대중소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 대위, 중위, 소위라고 하는 이 위관급이 있습니다. 이 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문 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관급이라고 합니다. 이 위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위관급. 그리고 대령, 중령, 소령으로 이어지는 령관급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장이 들어가 있죠. 예, 장관급 혹은 장군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장교의 계급인데요. 장교로 들어와서는 최초 소위로 시작을 해서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위에 이제 장군까지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최저 복무 기간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텐데 최소 이 정도 기간은 근무를 해야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위로 들어와서 1년이 지나야 중위로 진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중위로서 2년이 돼야 대위로 진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최저 복무 기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육군 장교 모집 계획입니다. 연간 약 6천여 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제일 위에부터 과정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자, 육군사관학교 300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 육군사관학교는 고등학교를 지금 아직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좀 주목할 만한데,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봐서 선발이 되면 그럼 대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관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네, 약 한 2억 원 정도의 어떤 교육자금 1인당 그 정도가 투자돼서 기른다, 이게 육성하는 어떤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동시에 기본적으로 10년을 근무를 하게 돼 있고 군 장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대학교 4년을 사관학교에서 다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육군 3사관학교인데 3학년, 4학년이라고 돼 있죠. 약간 독특한데 이 육군사관학교를 반으로 자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반으로 잘라서 3학년, 4학년 과정만 있는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서 1학년, 2학년 학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그 1학년, 2학년 학점을 갖고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은 사관학교 생활을 보내고 사관 생도 시절을 지나서 바로 육군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그 오른쪽에 학사사관이 있는데요. 학사사관하고 이게 학군장교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학사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사 과정을 마치고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대학 생활 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그 이후에 학사장교 과정에 선발돼서 군 장교로 임관하는 내용이고 이것과 헷갈리는 학군장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군대처럼 다닌다. 그래서 학군, 학생군사교육단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학교에서 군대처럼 다닌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 소위 ROTC라고 합니다. ROTC는 이 바로 학군장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군장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동안 이 학군단복 입고 베레모에 이렇게 학군단복 입고 3학년, 4학년 동안 학군 생활하고 그리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오른쪽에 전문사관하고 밑에 단기 간부사관이라고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있는 전문사관은 수위나 군위, 자신의 어떤 전문 특기 분야가 있을 때 그 특기 분야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고 단기 간부사관은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네, 이 간부사관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지원을 해서 장교가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아까 사관, 즉 장교를 설명해드렸다면 이번엔 부사관인데요. 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네, 밑에 보이시는 최저 복무 기간은 뭐 하사로부터 2년, 중사로부터 5년, 상사로부터 7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육군 부사관 모집은 연간 약 한 13,000여 명이 13,000여 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남군 부사관부터인데, 일단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남군 부사관과 여군 부사관 상당히 비슷한데, 이 부사관 후보생 선발 모집에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되면 이 남군 부사관과 여군 부사관 후보생 과정으로 들어가서 결국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오른쪽에 현역 부사관 1,300여 명이 임관하는데, 이 현역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안이죠. 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그 병 복무 중에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면 이 현역 부사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게 전문하사인데, 이 현역 부사관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문하사는 병장으로 전역을 할 당시에 전역을 하고도 하사로 임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부대에서 하사로 뭐 1년, 뭐 6개월 가량 연장 복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문 하사를 하다가 현역 부사관으로 임관하기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왼쪽에 전문대 군장학생, 이 전문대 군장학생은 이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이 군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전문대에서 내야 할 학자금을 군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1년 동안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가산된다. 자, 기본적으로 부사관이 돼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 내가 꼭 반드시 4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군장학생이 선발이 돼서 2년 동안 장학금을 통으로 받았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데 기본적으로 4년, 거기에 플러스 2년을 더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장학생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군 간부가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전부사관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특전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육군에 있는 특수부대,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일반 현역 부사관, 이 남군 부사관과 여군 부사관과 다르게 따로 특전사령부에서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전부사관이 되고 싶으면 특전부사관 모집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하나씩 쭉 표 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덜 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녹색이어서 잘 안 비치는데, 네, 학사사관 예비라고 있습니다. 학사사관 예비. 일단 학사사관이라고 하면 대학교 4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장교 모집 과정 시험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면 바로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너는 반드시 장교로 뽑자라고 해서 미리 선발을 해놓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때 미리 선발이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교 똑같이 동일하게 4학년까지 다니다가 내가 졸업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군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학사사관 예비나 아니면 학군 장교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인원, 이 전문 용어로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이라고 적힌 부분인데요. 대학교 4학년 동안 군 장학생에 선발이 되면 이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으면 4년 동안의 등록금을 군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학사 장교라든지 학군 장교로 임관한 뒤에 그만큼의 기간을 의무복무로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군장학생에 빠르게 선발이 되게 되면 그만큼 군생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군복무를 좀 더 오래 하면서. 이 부사관 모집 부분에서 부사관 학군단 부분도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사관 학군단 같은 경우에는 RNTC라고 해서 일반 전문대학교 일반 전문대학이 2년제 과정이 보통이죠. 2년제 과정 중에서 1년 동안 다닌 1학년 중에 선발을 해서 남은 2학년 동안의 기간을 학군단 생활을 하고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안에 마찬가지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되면 군장학생으로서 바로 임관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임관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은 일단 공통 지원 자격 기준입니다. 일단 연령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임관일 기준으로 내가 임관을 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만 27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은 일반적으로 장교로 지원을 할 때는 학사과정이 수료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학사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졸 이상,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신체 조건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크게 제한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네, 기본적인 선발 과정인데 각 군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모집 공고나 홍보를 보면 바로 지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지원서 접수 후에 1차 평가, 기본적으로 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필기 시험을 국사가 포함된 필기 시험과 인성 검사, 직무 수행 능력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1차에서 선발되게 되면 2차 평가로 넘어가는데 이 면접 평가하고 군이기 때문에 가장 특수한 부분이죠.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이 체력 검정 양정 기준에 따라서 이 체력 검정을 보게 되는데 이 체력 검정에서도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 판정하고 신원조회는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신원조회랑 종합 판정을 한 뒤에 따로 이제 통보가 됩니다. 최종 합격이. 각 군 다 동일한데 각 군 모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육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까운 지역,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남부 지역, 서울 지역, 강원 지역 나눠져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친구를 맺고 1대1 채팅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군 간부 부분입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 군별로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각 군별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군 사관생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와 동일하고 반대로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군 사관 후보생인데 아까 학사 사관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기 4월, 후반기 9월 연 2회 동안 선발을 하게 되고 선발되게 되면 일반 장교로 3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조중 장교 같은 경우에 13년이 되고요. 네, 학군 사관 후보생입니다. 아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많은 대학교가 학군단이 설치가 돼 있고 학군 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대, 부경대, 제주대, 목포해양대 이 4가지 학교에 다닐 경우에 이 학군단에 지원을 해서 해군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장교 후보생인데요. 이 국내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나는 졸업 후에 해군 장교로 임관하겠다라는 걸 결정 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군 군 대학 장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대학교 학자금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그 장학금을 수혜받은 만큼 의무복무가 가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아까 지금까지 이제 해군 장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해군 부사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해군 부사관 후보생 마찬가지로 1월과 4월, 7월, 11월 이렇게 연 4회 선발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해군 군 전문대학 장학생 마찬가지로 국내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선발이 되면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학자금이 지원되고 장학금을 수혜받은 기간만큼 의무 복무 기간이 가산되는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네, 해군에 대한 소개 간단히 마치고, 다음 공군입니다. 공군도 마찬가지로 사관학교가 있죠. 이 사관생도가 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원해서 사관생도로 거듭나고 10년 동안 근무하게 되는 거. 이 공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조종장교라고 하는 게 있죠. 비행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장교들. 이 조종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장교로 선발이 돼서 이 조종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15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학군 사관 후보생입니다. 학군 사관 후보생이 설치된 대학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세 가지 학교입니다. 네, 학사 사관 후보생입니다. 네, 동일하죠. 네, 연 2회 4월과 10월 중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조종장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4년제 국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재학생 임관일 기준으로 20세, 27세일 때 연 1회 4월 중에 조종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다. 그러면 일단 4년 동안 전액 학비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조종장교로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종장교로 최종적으로 조종장교가 됐을 때는 1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장교로 복무했을 때는 기본적인 3년에다가 수혜를 받은 기간이 4년이니까 4년을 포함해서 7년을 군복무를 하게 되겠죠. 지정모집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지정모집대학은 세종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들어가면 전원 다 이 조종 장학생으로 해서 조종 장교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장학생입니다. 아까 육군하고 해군에는 없었던 개념인데, 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들어간 인원들, 이 인원들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병과로서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데, 이 인원들은 전원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바로 군 장교로 임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비장교 후보생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하고 동일하죠. 미리 뽑아놓고 바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공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네, 공군 교육사령부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학생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중학생이 졸업할 때 기준으로 해서 이 항공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전액 국비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마쳐서 20살이 되면 바로 공군 하사로 임관하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7년이고 부사관들의 1차 관문, 이 장기 복무 선발이 돼야 되는데 이 장기 복무 선발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사관 후보생은 일반적인 그 부사관이 되기 위한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부사관 후보생이 있고요. 네, 학군 부사관 후보생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대나 기능대학교 대상인데, 이 공군 같은 경우에는 경북 대구에 있는 영진 전문대학교에 전문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군을 마치고 이제 해병대로 넘어가죠. 네, 해병대 장교들 중에도 사관 후보생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전반기는 4월, 후반기는 9월에 모집이 있습니다. 네, 예비장교 후보생, 3번 연속으로 말씀드렸죠. 예비장교 후보생이 있고요. 대학 장학생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장학금을 받고 아까 동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병대는 학군 사관 후보생이 제주대학교와 해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제주대와 해양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학군단에 들어가게 되면 해병대 장교로 임관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육군 학군단, 육군 ROTC 4학년 중에도 내가 해병대 장교로 임관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4학년 때 지원을 해서 이 해병대 장교로 임관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해병대 부사관입니다. 일반 부사관은 남군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 6회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 여군 같은 경우에는 4월과 10월 연 2회 선발을 합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되죠. 네, 전문대 장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와 동일합니다.
네, 해병대의 학군 부사관 후보생은 여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주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선발이 되면 2학년 마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 간부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혹은 군과 관련해서 육군은 뭐 하는지, 해군은 뭐 하는지, 공군 가면 뭐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오른쪽에 각 군별로 대표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이 대표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올라오시는 육해공군 해병대 담당자분들의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 모집 홍보관의 홍명숙 상상님이 올라오실 거고요. 공군 본부의 이형진 중사님께서 올라오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해군 재경근무 지원대대 모병지원과 임재환 대위님께서 올라오실 거고요. 해병대에서는 김영환 대위님께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서슴지 않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니, 저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그 면접 때 받으셨던 질문이랑 그리고 직접 본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군 내부적으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등 이런 어학 성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네, 여자분이시니까 여군분이 답해 주시죠. 네, 육군 홍보관인데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선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어느 군이든 가장 처음으로 물어보는 질문 같고요. 저도 처음에 왜 여군에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군에 대한 제복에 대한 이제 무한한 동경 같은 게 있었고 또 그냥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나라의 희생을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영어 같은 분야도 육군에서 이제 장교 부분들은 예전에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유일하게 영어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게 육군이긴 한데 2018년부터는 영어에 대한 평가들도 장교분들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부상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하게 되면 국비 위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뭐 궁금한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동안에 이 각 군별로 이제 모집 홍보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각 군별 특징이나 뭐 이런 거 좀 준비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조직으로 되어 있고 군에 대해서 다양한 병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전투, 기술, 행정, 특수 분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그냥 군인의 모습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전공과 특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한 대입니다.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군하면 막연한 동경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를 타야 되고 또 이제 바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해군에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셔야 됩니다. 다만 지원하셨을 때 장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타시게 되면
첫 번째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밥을 하루에 4끼를 줍니다. 저희가 함정근무자 특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끼의 단가가 한 8,000원 이상 되는 그런 뭐 예컨대 삼계탕이 나오는데 반찬으로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예, 그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멀미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살이 안 찐다는 점, 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배 타게 되면 다들 뭐 운동은 어떻게 하냐, 배가 협소한데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 뭐 큰 배 같은 경우에는 300명씩 타고 있고 그 안에는 헬스장도 있고 뭐 탁구장, 심지어 배드민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 등은 당연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열악하지 않다. 이런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처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장교로 들어오시든 부사관으로 오시든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 월급이 굉장히 박합니다. 저도 첫 월급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이제 배를 타시게 되면 함정 근무 수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한 뭐 3, 40 조금 더 나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부대가 다 항구에 있기 때문에 부산, 진해, 뭐 목포, 동해, 인천, 평택 다 들어도 다 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퇴근하시면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격오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본부 이영진 중사입니다. 일단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공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많습니다. 전투병과보다는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공군에 들어오시려면 전공 학과나 그 직종에 맞는 전공 학과나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집 학사나 아니면은 부사관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직종별로 들어가는 자격증이나 전공 또는 가점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고, 저희 공군의 장점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복지 혜택도 좋지만 저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있는 비행단이 주로 많습니다. 전국에 많은데 대부분 민간 공항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퇴근하고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환 대위입니다. 물론 각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직업군인의 각종 혜택도 들으셨겠지만 각 군마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업군인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그 취향에 맞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군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해병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해병대는 육군 가장 큰 군이죠. 해병대는 가장 작은 군입니다. 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끈끈하고요. 그리고 타군하고 물론 임무 자체는 다르지만은 합동 작전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하고 합동 작전을 많이 하면서 또 미군과 연합 작전도 많이 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직업군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지만 아까 들어보니까 군무원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군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은 5급, 7급, 9급 군무원을 뽑고요. 5급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그리고 6급 이하 군무원은 각 군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행정 군무원과 기능직 군무원이 있고요. 공개 채용을 했을 때는 국어, 영어, 국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해당 직능에 해당하는 전공 과목을 2과목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통상 4월부터 접수를 하고요. 각 군에서 거의 10월 달까지 해서 선발 전형을 진행하는데요. 1차 필기고사 이후에 면접까지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이나 어떤 기술이 필요 없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 대한 자랑은 좀 적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일단 좀 부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집 홍보관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한 분 질문 있으시다고 해서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모집 홍보관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 아까 대리님께서 설명하신 것들 중에 단기 간부사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단기 간부사관이라는 것은 육군 현역에서 뭐 부사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현역 병사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전문대졸 이상 친구들로서 그러니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솔직히 뭐 육사나 이런 친구들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간부사관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단기 간부사관으로 이름이 바뀐 그런 명칭이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부사관이나 장교 때 봤던 시험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거기에서 선발률도 본인이 원하신다면 90% 이상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병사나 부사관에서 장교로 관심 있으시면 시험을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타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희 육군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기업 그나마 좀 성평등이 그래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기업에서도 어떤 여성 임원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희박한데 군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분위기도 약간 보수적인 게 많고 여성분들도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인데 여군 지금 1만 명 시대를 이제 육군에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만 명이라는 거는 육군 10만 명 간부의 1만 명 세대에서 지금 이제 장군도 나왔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 동기들 그리고 남군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진급이나 진출해서 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혜택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실제 군에서 복무하는 여군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군들도 성역차별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게 여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한 가지 예로만 들더라도 한 대대급의 여군이 한 명만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 여군을 위해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휴식 장소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도 다 갖추게끔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상담관이라든지 여군들이 근무하기에는 오히려 군에 대한 조건이나 혜택들은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워낙에 소수 인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견 같은 거라서 실제로 군에 와서 복무하게 되면 오히려 만족하는 부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네,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1대1로 가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하고 나에게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